태양광 윗선은 어디까지? 윤 대통령은 철저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속 부작용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담당 부처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사업 전반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러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과속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속도는 과속이었다. 현재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보고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과속이었다. 이 말인즉슨 박성문 변호사님, 지난 정부가 너무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의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발언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보급과 확산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됐고 이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세금과 각종 보조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된 공공기관의 비위 사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었다. 사기, 보조금법 위반, 직권 남용죄 등이 불거질 만한 사안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차근차근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다 보면 이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는 예방될 수 있는데 급속하게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보급의 확산, 그 정도가 상당히 심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중에는 범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각종 세금과 보조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여러 차례 지원되는 과정에서는 비위가 발생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걸러내지 못하고 차근차근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일부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산업차관의 작심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는 전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전은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급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급하게 진행되면서 실제로 개인 비위들이 이렇게 발생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주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데 공무원들이 청결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맞았으나 이 해당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개인의 비위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가운데서 아직도 더 돌릴 수 있었던 원전을 강제로 멈춰 세우기 위해서 원전의 경제성 평가도 조작했던 이 일도 우리는 봐왔습니다.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도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설비 규모는 늘렸는데 발전량은 줄었다라는 문제 제기인데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늡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량은 작년 4월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는 설비 용량은 저렇게 몇 배가 늘었는데 오히려 전력 생산 양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속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속빈, 강정처럼 전력 생산에는 뒤떨어지는 이런 것 보이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영도 의원님, 네네. 사실 애초부터 문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우스갯소리로 사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애초에 원전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길로 간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발전량은 떨어지는군요, 많이. 맞습니다. 이게 에너지라는 것은 그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지난 정부는 원전은 굉장히 악마화하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냥 최고의 에너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아주 지속하게 아주 최고의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고 또 태양광은 그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는 일조량이 많을 때는 늘지만은 밤 같은 경우는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에 지난 정부 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도 해상 풍력 같은 것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싹 다 무시되었습니다. 무조건 태양광으로 가고 이건 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방향을 그냥 이렇게 딱 고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그 에너지 탄력성을 높이고 에너지의 지속 가능 발전 또 에너지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탈원전을 추진하고 갑자기 태양광을 늘릴 수 없고 또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갑자기 석탄을 많이 떼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이야기를 또 비난을 들어야 됐었죠. 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가스를 많이 돌렸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환전 적자와 모든 국민들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원전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 절의 고도입니다. 무슨 원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그 중동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원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에너지 기본으로 가게 됐던 것인데 이건 이제 무조건 배관시하고 그러면서 또 외국 가서는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또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 접근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태양광 절대선으로 가면서 그 태양광은 또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의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망을 따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관할성 때문에 발전이 될 때는 비축을 했다가 발전이 안 될 때는 다시 보존을 해주는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 없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사업이 이권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무원까지도 여기에 끼어드는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예.